자, 54번 문제예요. 시험이 가까워서 그런지 옛날보다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자, 54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 양도책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분들, 자, 하나씩 해보면, 뭐는 포함하죠? 대금 지급, 방법의 이자는 포함하죠? 얘는 포함하고, 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 지원에 따른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죠 이렇게. 자, 만약에 수용되는 것으로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각 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뭐한다? 포함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뭐는 포함한다고요? 소송비용은 포함하지만 쓰진 않을게요. 뭐는 안 돼요? 각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 뭐에 산입한 것은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다시 제외된다. 아셨죠? 네, 이렇게.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엔 대출금의 이자 제공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이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되겠죠. 자, 상속 및 증여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실 또는 증여 현재 시가 표준액을 실지 거래거를 한다. 이 경우 지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필요경비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늘 이거예요. 상속을 받으면 무슨 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또 모두 내야 돼요.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취득가액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렇죠?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눈여겨 아시겠죠? 그죠?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월 과세의 경우, 여러분들 2월 과세가 뭐예요? 여기서 2월 과세가 뭐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몇 년 이내 양도하면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그때 2월 과세의 경우 기납부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뭐 한다고요? 포함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가 없죠. 하지만 2월 과세의 경우 기납부 증여세의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건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다, 불리한 규정이다. 불리하다고 했죠.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는데 2월 과세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유리한 규정처럼 보이지만 이거 엄청난 불이익 규정이라고 했었죠.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된다면 이건 이중과세니까 이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돌려줘야지. 증여세 100% 다 돌려줘야지. 근데 증여세를 필요경비로만 공제를 해버리면 나한테 돌아온 효과는 세율만큼만 돌아오는 효과잖아. 필요경비가 커지면 세율이 20% 가지면 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필요경비가 1억만큼 커지면 나는 20% 1억의 20%만큼 나한테 돌아온 효과밖에 없는 거잖아.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을 다 돌려줘야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이거 기억해두세요. 어찌됐건
자, 마지막 5번.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 사후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금에 산입된 것은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뭐한다? 공제한다. 필요금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 2번하고 5번하고 같은 내용이죠? 얘는 필요금에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필요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아셨죠? 이렇게. 자, 그 정도 54번 맞다. 여러분들 이때 기억하세요.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일반 기타의 필요금이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은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등이 있어야 되지만 취득세만큼은 납부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자, 55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포함되죠?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 포함하죠? 양도자산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됩니다. 자, 4번. 양도자산이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된 소송 비용으로서 지출한 연도 각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필요금이 산입된 금액은 제외해야 되겠지. 그럼 계속 이 문제네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공중비용 다 됩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5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길 지연으로 인한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히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맞죠? 네. 답은 1번. 2번.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필요금 인정한다? 안 한다. 증빙 필요금 인정 받아야 되겠죠? 다만 그렇더라도 5번이 있네.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뭐 한다? 필요금 인정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하고 5번하고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3번.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의한 때만 적용하므로 여기 틀렸어요. 여러분들 아까 만약에 사업소득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면 필요금 인정받았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자,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만 뿐만 아니라 뭐의 경우에도 매, 감, 환, 기에도 뭐를 뺀다?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즉 3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빼는 것은 알겠어. 근데 이 취득가액이 반드시 실질거래가액이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은 반드시 실질거래가액이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취득가액이 매감 환기를 적용하더라도 감가상각비가 빼졌다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금액 공제받았다면 그것만큼 어디서 빼라? 취득가액에서 뺀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네, 넘어갈게요.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했어. 매각차손, 채권의 매각차손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제한 없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한도 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옳은 것은, 자, 뭐는 인정되지만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지만 뭐는 안 돼? 자, 자본적 지출액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익비지, 유익비. 아셨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는 유익비와 필요비가 있잖아요. 그 유익비가 뭐예요? 유익비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걸 유익비. 그렇지 않은 단순한 수선비를 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 그러면 유익비, 수익 지출 그런 것을 우리는 필요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다 기억해보세요.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것이 유익비인데 이게 건축법에 오면 대수선이 되는 거고요. 이게 세법에 오면 자본적 지출이라기로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 기납부한 상속세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상속세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자, 취득한 후 쟁송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서 지출한 각 소득 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됐대? 산입된 금액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5번. 사업자가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 그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은 포함되지? 현재가 차린 상가액은 반대로 취득가액에서 뭐 해야 돼?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되지. 다시 한번. 현재가 차린 차금은 더하는 거 맞죠? 하지만 그 현재가 차린 차금 현재가 차린 차금 중 일부 상가액만큼은 어디서 빼야 돼? 취득 가액에서 뺀 금액으로 해야 된다. 맞죠? 답은 뭐다?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자,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놈의 오피스텔이 참 문제예요.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오피스텔을 이걸 뭘로 사게 되면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 취득세 세율이 잘 나가요. 보통은 4%잖아. 그런데 오피스텔 자체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1%에서 최대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단점은 뭘까? 단점은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오피스텔 공고 보면 분양가 얼마인데 괄호 안에 보면 부가세 별도라고 써져 있거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내가 부가세를 먼저 부담해 줘야 돼. 부가세를 부담해 주고 내가 나중에 그걸 환급받아야 되거든. 근데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부가세가 뭐가 돼요? 환급이 되는 거야. 대신에 뭐는 높아지겠어? 취득세 세율은 높아지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1억에 대한 1,000만 원을 환급을 받았어. 1,000만 원을 환급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임대업을 폐업을 하는 거야. 즉 내가 주거용으로 살아. 임대업을 폐업하고 주거로 산다고. 그러면 봐봐.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샀던 사람은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았죠? 맞죠? 근데 나 사무실 용도로 사온다고 해서 부가세를 환급 받았어. 맞죠? 그리고 내가 사무실로 임대하지 않고 내가 차라리 뭐 해? 주거용으로 살아버려. 그럼 여러분들 얘는 환급 못 받았죠? 근데 얘는 환급 받았지? 얍삽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환급을 받아놓고 너가 폐업을 해서 다시 폐업을 한다면 너 받았던 거 토해내야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토해내게 됐을 때 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다시 토해내잖아. 이것도 당연히 취득가격에 뭐 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피스텔에서 처음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어. 분양을 받아서 환급을 받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주거용으로 돌려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환급 받았던 거 다시 뭐 해야 된다? 토해내야 된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실무에서는 좀 중요해. 실무에서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기가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다가 되돌려 놔야 되는 그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공제받지 못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처음부터 주택으로 구입했을 때 부가세 환급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부담했던 부가세도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돼요?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포함해야지. 제 말 이해하셨죠? 내가 돌려받지 못했잖아. 실제 납부하고 끝나버렸잖아. 내가 부담하고 끝난 부가세는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환급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부가세도 당연히 취득가격에 뭐 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요. 자, 5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금 공제받을 수 틀렸죠? 답은 기납부한 상속세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식은 상속 개시된 날로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는 피상속인 그 돈을 시점에서 상속인 양도하는 날까지 합니다. 예? 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5번도 기억하세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하는 금액을 뭐한 금액으로 한다? 포함 금액으로 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까 기준시가라는 놈이 뭐였어? 그 기준시가라는 놈은 공시가격이었잖아요. 기준시가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액이었어. 근데 분양권은 어떻게 할 거냐고. 분양권의 기준가를 어떻게 책정할 거야. 분양권의 기준가는 뭐한 금액에다가 불이백에다가 뭐까지? 프리미엄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삼겠다.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주의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 만약에 이 기간이 1개월이래요. 이때 100원에 양도된 자산은 이 상속 재산에 관련돼서 취득가액은 얼마죠? 예? 취득가액은 70원이죠. 왜요? 상속 개시료야 돼. 근데 왜 상속 개시료야 되지? 자꾸 왜냐고 물어봐.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자, 당연히 상속 개시료야 돼. 왜 당연하냐면 상속 개시된 날에 상속세가 과세가 되잖아요. 여기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그런데 취득가액을 10원으로 하면 상속세도 내야 되고 양도세도 내야 되니까 무슨 과세가 돼? 이중과세가 되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 해야 된다? 상속 개시되어야 된다고. 취득 시기는. 아셨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장특해야 말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바로 뒤에 시간에 하겠지만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특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적용받을 수? 여긴 있네. 여긴 있네. 그죠? 자. 자. 만약에 2년 1개월이야. 이걸 바꾸자. 쏘리. 3년 1개월, 8개월. 이걸로 바꾸자. 그럼 장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부터 하니까? 상속 개시일서부터 하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되지? 세율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어야지만 6에서 45%잖아요. 뭐예요? 1년 미만이지만 세율 적용할 때만큼은 언제서부터 한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서부터 이거를 합산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은 얼마예요? 45%. 자, 정리. 여러분들, 자, 뭐냐면, 취득가액, 장특,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게 상속재산이야.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언제 당시가액으로 한다? 상속 개시일가액으로 하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도 언제부터 해요? 상속 개시일서부터 하는 거야. 근데 뭐 할 때만큼은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언제서부터 한다? 피상속인의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 재산이 나오면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 맞아. 네, 뭐 할 때만? 세율을 계산할 때만. 아셨죠? 세율을 계산할 때만큼 언제로 한다? 피상속인의 취득서부터 계산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상속 부동산 양도할 경우 뭐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언제서부터 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한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아셨죠? 좋은 문제고 기억하세요.
자, 틀린 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뭐, 배울 방법에 따라서, 급등전일 땐 배울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직전 기준시가 이해한다. 여러분들, 3번 봐봐. 저당권 실행 후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에 그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얘는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경락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 있을 수가 있겠죠.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가액을 뭘로 본다? 기준 시가로 보겠다. 요거 정도는 좀 그냥 인정하시죠. 분들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가 어떻게 돼요? 불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해하셨죠? 응. 몇 번 틀렸어요? 4번.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는데 여러분들 3번 정도만 꼭 기억하세요. 3번.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공시가격이었잖아요. 그런데 공매나 경락가액 등이 그 기준시가보다 낮을 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그 기준시가는 뭘로 본다? 그 기준시가를 그 공매가액으로 본다. 경락가액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에 봐봐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 실현 토지 경매되는 경우에 그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가보다 낮대. 그럼 그 차익을 개별 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 기준가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차익을 차감하여 기준가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가를 뭘로 보겠다? 경락가액을 기준가로 보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나왔잖아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죽었다 깨도 먼저 계산 거는 요거 먼저 계약하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양도 차익인지 양도소득 금액인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까지 구해야 되는지. 실가로 계산했으니까 얼마예요? 여러분들 양도가액이 2억, 취득가액은 1억. 맞죠? 자본적 지출 인정해야 하네요. 용도비용 인정해야 하네요. 해죠? 기타 필요용비 얼마예요? 3천이죠? 그럼 답은 1억? 그냥 7천. 그냥 7천이겠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과표라고 한번 해볼래요? 이걸 과표라고 하면 답은 달라지겠지. 맞죠? 장특은 안 돼요. 왜요? 3년 미만이니까 3년 이상이 아니니까. 그럼 7천이죠. 적어도 뭐는 해줘야 돼? 기본 공제는 해줘야 되겠죠? 그럼 답은 얼마로 바뀌어요? 6,750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문제였다면 이걸 6,750으로 해놓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무슨 말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시험 숫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문제가 나오면 기본 3번을 깔고 이 문제 이제 풀어도 되겠지만 아셨죠? 네,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 항상 양도 차익인지 양도 소득 금액인지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인지 아셨죠? 넘어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이 계산 형태의 문제는 답을 맞추기 위함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해. 응? 그냥 계산 문제 버린다고 생각해. 답 몇 번? 이제 3번인지 3번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만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이렇게 3번이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문제. 근데 너무나 간단한 것은 양도세 부담을 뭐 하기 위한 거다? 최소화하기 위한 거래요. 자, 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고요. 취득 당시 매매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가는 1억이래요. 맞죠? 양도 당시 매매에서 3억이고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가는 2억이래요. 자, 그러면 취득가액 X가 얼마인지는 아시겠죠? 1억 5천이죠. 그래서 원래는 3억에서 1억 5천이고 이게 무슨 가액이에요? 환산가액인 거 아시겠죠? 기준시가가 2배 뛰었으니 실가도 2배 뛰었을 거라고 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기타의 필요금은 어떻게 되지? 예?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이거 300이잖아요. 맞죠? 그럼 답은 얼마가 돼야 돼? 1억 4,700이 돼야 되겠지. 원래는 1억 4,700이 답이 됐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조세 부담을 뭐 하기 위한 거다? 최소화하기 위한 거라면 한번 해보자고. 3억이죠. 취득가격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니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용 금액으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1억 4천만 원에 소개비 2천만 원 들어가 있죠? 얼마예요? 1억 6천이죠. 그럼 답은 1억 4천이니까 둘 중에 필요 경비를 큰 금액으로 하면 되잖아요. 둘 중에 금액을 필요 경비를 큰 금액으로 하면 그만큼 양도 차익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로 선택하면 답은 얼마가 된다? 1억 4천 1억 3번이 아니네. 어쩔 수 없지. 그죠? 그래서 풀 수 있다면 풀어도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계산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든. 여러분들 먼저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한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면 돼요. 6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옳은 것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이고요. 취득 당시 할당을 확인할 수 없대요. 기준가 2배 뛰었네.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이 4억이래요. 등기된 토지며 매매 사례가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필요금비 계산공제 취득당 기준가액 3%래요. 자, 얼마죠? 답은? 그냥 2억 해야 되겠지? 맞아요? 자,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해봐. 양도가액이 6억이죠? 자, 취득가액 얼마예요, 원래는? 환산가액으로 하면 환산 3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필요용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면 이거 600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답은 얼마가 돼요? 2억 9,400이 돼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환산가액이 그냥 3억인 거 이해하시겠죠? 기준시가가 2배 뛰었으니까 취득가액도 2배 뛰었을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취득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적 추출 양도비용이 입증되는 것을 가정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4억이 되죠. 그거 어떻게 돼요? 2억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답은 몇 번? 1번이지만 그냥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문제 이렇게 나오면 오르지. 얘도 답이지. 그렇지.
단서가 들어가야 돼.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는 단서가 들어가야지 얘가 답이 되는 것이지. 그런 말이 없을 때는 5번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전 문제가 뭐였어요? 전 문제 62번 문제인데 이 62번의 문제는 기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있어? 최소화하기 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응? 아니요, 뭐 2번도 답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1번, 5번 둘 다. 최소가 없어. 응. 최소가 없어도 1번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64번.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막 짜증나죠. 근데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음. 본인은 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서.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갖고 스트레스 진짜 받지 마세요. 이거 그냥 넘겨버려. 이런 거 그냥 넘겨도 돼요. 아셨죠? 자, 이게 뭐냐면 양도세 비과세율을 충족했대. 자, 그러면 보세요.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양도가액 10억이에요. 네. 양도가액 10억이고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환산가액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얼마예요? 7억이겠지? 안 봐도 7억이다. 여기 5억의 70%가 3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양도가액 대비 70%가 취득가액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때 필요경비 계산공제 7억 빼기 기타 필요경비는 얼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1700 인정받으면 안 돼요.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왜? 취득가액이 무슨 가액이니까 환산가액간 취득 당시 기준가에 3억 5천에 3% 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얼마지? 1050인가? 맞죠? 1050이에요. 그러면 3억에서 105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2억 8,950이 될 것 같은데? 아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까지 구하는 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이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1세대 1주택인데 이거를 팔 때 30년 이상 보유를 했던 주택이래요. 그래서 이걸 지금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계산해 줄 수 있냐고 해서 그럼 얼마에 팔려고 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7억에 팔았을 때, 9억에 팔았을 때, 10억에 팔았을 때 세금을 좀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너무나 간단하지. 9억까지는 세금이 없어. 10억에 대한 세금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9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9억 1천만 원부터 세금이 있다면 다 9억에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럼 10억에 팔았어도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야 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10억에서 9억을 뺀 얼마에 대해서만 1억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되잖아. 아이, 그러면 너무 간단하지.
10억일 때 2억 8,900이었으니까 1억에 대한 양도 차익은 2억 2,895만 원이 되겠네.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된다고. 답이 몇 번이니까. 3번이니까. 에? 아셨죠? 보다시피 기출문제의 계산문제 답은 대부분 3번이라고. 응?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들 이 계산 문제를 지금 푸는 것은 뭐 답을 맞춰라 그런 것도 뭐 없을 수는 없지만 그냥 이해하자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이거 100분에 1700 인정되지 않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가 인정되는 거고 그게 1세대 1주택이라면 9억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된다. 여러분들 세법에서의 계산 문제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차 방정식만 알면 돼. 1차 방정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65번 볼까요? 자, 6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소득별이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표에서 과세기나 사업소득 금액에 살 때 필요금액 산입한 금액일 때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그래서 공제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에 양도차익을 실질거래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각 과세기관의 사업소득 금액에 사는 경우 필요금액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되죠. 감가상각을 공제한 금액 취득해야 되겠죠? 안 해도 되겠죠? 세 번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과 구분하게 계산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분류과세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옳죠. 자, 봐봐. 1세대 1주택 비과세율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양도차익이 4억이래. 여러분들 봐봐요. 12억이고 양도차익이 얼마래요? 4억이래.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대해서 12억에서 9억을 뺀 3억에 대해서만 과세되겠죠. 그러면 12억일 때 4억이었으니 즉 3분의 1이었으니 양도가액이 3억이었을 때 양도차익은 1억이 돼야 되겠지. 이거 X로 놓으면 되는 거 아시겠죠? 12대 4는 3대 X. 이거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돼야 되겠다.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금비로서 증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다만 뭐만큼은 취득세만큼은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그럼 66번은 삭제 좀 할게요. 삭제. 66번 삭제를 하고요.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67번부터 가도록 할게요.